네, 안녕하세요. 장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지금 또 이제 라이브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번 주 개강하는 밤부터 이제 10주 동안 어떻게 국어 공부를 좀 해둬야 하는지 또 이렇게 계속 라이브 수업이 되는 중에는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관리를 받아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커리큘럼 설명부터 또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 라이브 수업에서 가장 아이들이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는 1, 2월에는 쉴게요라는 어머님들이 꽤 많으신데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이 대치동에서 고1, 2 내신을 겪어본 결과에 아이들의 성적 자체가 등급 컷이 떨어지거나 혹은 학교 문제가 쉬워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학교 문제의 범위가 더 많아지고, 왜냐하면 EBS로 수업을 듣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의 양도 많아지고 선생님들의 수업의 강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진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현장에서 학교 수업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진도가 많이 나가고 시험 성적도 마찬가지로 시험지도 많이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손을 놓고 있으면 잘하는 애들과 그 다음에 중하위권 아이들의 그 성적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이 성적 차를 좁히는 일이 고3까지 수능까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1에서 고2를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온라인 수업에 많이 적응을 했어요.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많이 뒤처지겠구나, 성적을 올리기 힘들겠다, 대학에 갈 때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이들은 지금 이제 이 내년에 이제 입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인지하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관리를 받아서 국어 성적을 처음부터 좋게 실력을 좀 상위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목표가 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강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인재학원, 명인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연속 넘게 계속 고1, 2는 마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메가스터디 온라인, 이전에는 스카이에듀 온라인에서 수능을 강의했고 계속 스마투스 등에서 이제 의치대 전문반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적인 영역과 그리고 내신 영역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어머님들이 큰 그림을 그리셨을 때는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과 관련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염두하셔서 공부하고 커리큘럼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어느 반이든 국어 수업을 안 듣는 것은 굉장히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거고요.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국어 공부는 특히나 선행이 안 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10주 동안의 공부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국어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잘 짜놓으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기여서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기말고사를 공부한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기말고사를 할 수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는데, 애들 성적을 보니까 확실히 관리를 잘 받고 끝까지 따라온 친구들이, 특히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20점 넘게, 중동고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20점 넘게 오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점수 폭이 확실히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국어 과목은 5개의 과목을 갖고 있어요. 국어 과목은 5개의 과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건 현대문학과 그리고 문법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문학과 문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능적이든 아니면은 내신적이든 간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10주 동안.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리스트업하는 현대문학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 꼭 보는 것, 여기에 플러스 외부 지문, 이게 내신에서 가장 킬러가 되는 부분인데, 외부 지문 영역에서 가장 킬러가 되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대치동 지역에서 그리고 이 교육특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연계해서 출제하는 외부 지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리스트가 있고, 외부 지문으로 엮어서 역설법이면 역설법, 반어법이면 반어법, 만약에 김소월의 시가 시험 범위에 있다 하면은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시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확실하게 해서 매년 이 리스트업을 전체 이 시험지를 통해서 제가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일단은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신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문법인데, 문법은 지금 당장 암기식으로 달달 외워서 공부하기보다는 꼭 이해를 먼저 해둬야 합니다. 이게 문법이
암기 과목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암기했는지 괄호넣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지에만 치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형 문제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수학처럼 여러 문제와 여러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가려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법 노트를 하나 꼭 만들어서 문법 기본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 커리큘럼이 끝날 때는 자기만의 노트와 오답 노트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 10주 동안 정리를 할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2학기까지는 가봤자 아이들이 많이 까먹어요. 이 시기에 2학기에 있는 고전문학이나 중세문법을 지금 이 시기에 공부해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도 아니고 수능적으로 남아있는 지식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더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이 바로 독서 영역. 독서는 진정한 독해력을 키우는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것보다는 이 지문을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해하고 문장의 구조와 문단의 구조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독해법이나 독서를 공부할 때는 문제를 많이 푸는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건 문제 양으로 승부 볼 것이 아니라 분석력. 진짜 평가원의 지문은 어떻게 출제하느냐. 이제 제가 이전까지 고3 수업을 하면서는 이제 김봉소 모의고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김봉소 모의고사에서 가지고 오는 수능적인 영역 그리고 독해를 실질적으로 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스카이에듀에서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수능적인 독서 능력 그리고 고등학생이 꼭 가져야 하는 독해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수업,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이번 10주 동안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각 학교별로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는지 적어 두었는데, 이 교과서들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적으로 꼭 배워야 하는 이 문학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그 리스트업을 토대로 외부 지문도 당연히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고1 핵심, 내신에서의 핵심인 문학과 문법이고, 이걸 배움으로써 수능에서 문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문법 또한 수능적인 문법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어차피 지금 공부하시는 이 수능 공부가 결국에는 1학년 1학기 내신 공부가 되실 거고, 이 내신의 성적이 이제는 수능까지 이어지는, 이전에는 내신의 그 성적과 수능 성적이 좀 별개였고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도 많이 별개였는데, 확실히 내신에서 변별력을 키워야 하다 보니까 수능형 문항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고득점을 가져가려면 수능을 잘 푸는 아이들이 고득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곧 수능 공부고 수능 공부가 곧 내신 공부다. 그래서 국어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로 문학과 문법이다. 문학도 그냥 문학 아니고 현대문학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외부 지문을 많이 나오는 것을 공부해야 하며,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인데 얘네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력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자기 자신만의 문법 노트 하나는 꼭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에서는 그 문법 노트 하나를 꼭 가져가는 것과, 그리고 꼭 필요한 리스트업의 그 문학 작품들을 분석하고 스스로 외부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가 키워드고요. 그리고 독서 영역을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접근해서 진짜 평가원에서 원하는 독해 능력을 얻어 가셔야 사실 국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제가 이 문학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리고 문법이 30분에서 40분, 나머지 50분 정도가 독서 영역에서 모든 영역을 두루 공부할 수 있는 종합 국어 원리를 가르쳐주는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 외부 지문이 활용이 되냐면, 이게 교과서에서 배운 시가 본문에 나오고,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 보는 서정주의 추천사, 이건 근데 제가 항상 리스트업에 넣는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외부 지문이긴 하지만 고1 교과서에는 수록이 잘 안 되어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애들이 알고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작품을 자기가 분석할 수 있고 들어가는 것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른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 지문은 이런 식으로 거의 한 6문제에서 7문항 정도가 외부 지문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윗
윗글 가를 참고할 때 작가의 생애와 나다를 비교하세요 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교과서 안에서는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수업에서는 중요한 작가들 김소월부터 지금 현대 시인인 나이더까지 쭉 리스트업이 되어서 작가의 생애 그리고 작가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 시를 썼는지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문항들이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될 때 내가 이 작가의 생애를 통해서 이 작품을 분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는 과제 자료가 나갈 때는 만약에 이번에 배운 현대시가 10편이다. 그러면 저희 과제에는 내신형 문항과 그리고 수능형 문항이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내신형 문항에서는 1대1로 뭔가 개념을 묻는 문제,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부 지문, 작가의 생애와 엮어서 작품을 분석해라, 혹은 다른 작품과 엮어서 작품을 분석해라, 혹은 소설과 엮어서 이 시를 분석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수능형 문항을 풀어볼 수 있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피드백과 그리고 질문 답변까지 나갈 겁니다. 관리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한테 관련 문항을 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계적으로 내신형 문항과 수능형 문항을 분리해서 주고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 이 친구는 지금 수능형 문항에서 어떻게 약하고 내신형 문항에서는 어떤 식으로 약한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클리닉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문법 고난도 문항인데 문제를 보시면 그 문은 물꼬리를 잘 잡고 닿지 않으면 잘 닫히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여기에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문장 전체를 의문의 변동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푸는 문제고, 여기서 더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문법을 단순히 암기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출제되는 포인트가 뭐냐,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대기를 구별할 줄 아느냐, 혹은 탈락 현상과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포인트들이 다 수능적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수능적 포인트를 얼마나 잘 알고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확실하게 결정이 됩니다.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은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고요. 그런 부분을 알고서 제가 아이들한테 포인트화 시켜서 알려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법 노트가 그냥 단순히 개념을 노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수능형 문제를 가르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항상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감점을 가장 많이 받아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출제하는 편이고, 점수를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점수가 왜 이 점수인지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걸 안 썼기 때문에 1점 깎였고 너는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2점을 깎았어 라는 그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작문을 할 때 그 관점 부분들을 다 생각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틀려요. 근데 학교별로 보는 그 서술형의 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쓰고 있는지, 내용적으로 확실히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안에 필수적인 어휘가 들어갔는지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여기에 준 조건을 명확하게 지켰는지. 이게 조건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건을 읽어보면 갈래 차이에 따른 표현 방식의 차이점이어야 되는데 그냥 표현 방식의 차이점이면 안 되고 갈래별인 차이, 이게 개념이거든요. 갈래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 갈래가 가지는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표현 방식의 차이점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냥 표현 방식의 차이점을 쓰면 틀려요. 왜 발생하는지까지,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까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이 내용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준도 하나의 기준, 만약에 차이점이 두 가지인데 이 기준과 상관이 없는 차이점을 얘기했다거나 이쪽 기준과 저쪽 기준을 가지고 둘을 비교했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윗글과 보기에서 드러나는 갈등 양상의 차이점도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차이점인데 어떤 차이점을 제시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딱 이런 수준의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답이 정해져 있는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분석하지 못하면 정해진 답을 대답할 수 없다는 게 서술형의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어려움은 학생들이 국어 작문 연습은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력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다가 비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앞뒤에 맥락이 맞지 않는 문장을 만들어서 감점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술형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방식, 그리고 내용에 맞게 서술하는 방식. 이 서술형 연습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 테스트마다 조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서 특히 대치동 기출 문제를 가지고 서술형 훈련을 매 시간마다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력도 올라가고 조건에 맞춰서 서술형을 쓰는 연습도 계속 같이 할 거고, 끊임없이 제가 첨삭을 통해서, 개별 첨삭을 통해서 서술형의 성적을 높여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서술형에도 외부 지문이 출제가 돼서 문제를 분석해야 되고, 지금 보시는 문제들이 다 한 시험지에 나온 문제들인데 서술형 한 문제를 푸는데 5분 정도 이상이 걸리고 학생들이 25문제에서 30문제를 푸는데 50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합니다.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문에 대해서는 빠르게 풀어나가고 모르는 지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다 맞출 수 있는 시험지고, 이런 고난도 시험지 인데도 불구하고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 94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능형 내신이다, 고난도 내신이다라는 건 어떤 거냐? 많은 외부 지문을 활용하면서 외부 지문을 단독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 이 교과서에서 네가 이 개념을 배웠다면 현대시의 분석법 자체를 교과서에서 배웠으니 다른 시에 적용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지라는 전제하에 출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주 내에 없는 문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에서 외부 지문을 분석하는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지문과 비교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 풀이 시간은 증가한다라는 것이 포인트. 두 번째는요, 암기로 해결되지 않는 논술형, 생각하고 작문 실력이 진짜 있어야 하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논술형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문학 독해 능력까지 필요하다라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리고 수능형 및 까다로운 유형을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풀어보지 않은 유형들, 신유형들을 많이 공부해 놓고 다른 방식으로 묻는 것을 공부하셔야지 확실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요즘 내신의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수능형으로 까다로운 문항을 출제하는데 우리 애들은 계속해서 그냥 문학을 암기하거나 아니면 문법을 그냥 암기만 하는 이런 암기형 공부만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응용력이 없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능형 문제를 공부해야 되고, 조금 더 차별적인 부분에서는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학생들이 감점당하지 않고 고득점으로 아주 안전하게 1등급 컷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과 문법이고, 여기에 독서를 놓치지 말고 분석력을 가져가야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력이나 현재 독서 때문에 3학년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처럼 힘들어하지 않고 독해에 대해서 완벽하게 고난도 점수까지도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공부를 암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응용식으로 공부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학과 문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학과 문법을 수능식으로 공부하세요 라는 것이 핵심이고, 여기에 내신에 꼭 필요한 서술형 연습을 놓치지 마세요 라는 점이 제가 어머님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플러스 독서 능력, 비문학을 풀어내는 능력을 지금부터 문단 연습부터 시키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방식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커리큘럼 들어가는 것은 고1 종합국어, 그래서 종합국어 원리라고 해서 10주간 들어갈 거고요. 문법에 대해서는 기초 개념을 가져가면서 문법 노트를 만들 겁니다. 이 문법 노트는 어떻게 내가 이 개념을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는지 비법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필수 운문과 산문 작품들을 분석하되 그냥 암기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하고 이 접근 방법, 하나부터 10까지 체계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 체계화된 접근 방법이 모든 작품에 적용될 수 있게 배울 거다. 그래서 개념 정리는 물론이고 분석법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완벽하게 잡는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루에 현대시, 한 주에 현대시는 5작품에서 8작품,
그리고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3작품 정도가, 그래서 매주 11작품에서 15작품 정도가 진도에 들어갈 거고, 데일리 시험에서는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괄호 넣기, OX, 그리고 암기형 문제, 응용형 문제, 서술형까지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 제가 평가원 독해 원리라고 하는데 무조건 6월, 9월 수능 고3 지문만을 가지고 연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수능적인 독해가 원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기호 독해부터 밑줄은 왜 그어야 되고 여기에 화제는 무엇이며 1문단의 주제를 찾긴 찾는데 이걸 왜 찾아야 되는지, 1문단의 주제를 찾고 글 전체를 읽었을 때 글 전체까지 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까지 이 법칙을 알아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고3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대로 방식을 아이들한테 기초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는 많은 양의 문제를 소화해낼 때 그게 자기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전환될 수 있게 만드는 독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일단 종합국어를 통해서 내가 고등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고등국어가 원하는 나의 공부 능력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양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국어 공부법은 물론이고 성적도 당연히 잘 나오게 되는,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과정으로 학생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10주의 커리큘럼을 넘어서 그럼 저희 관리 시스템과 수업 시스템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제는 데일리 과제장이 매주 나갑니다. 페이지는 총 80페이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모의고사가, 하프 모의고사가 항상 나가요. 일주에 하나씩 하프 모의고사가 나가고, 이 하프 모의고사 성적이 몇 점인지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릴 거고, 과제를 지금 성실도와 평균 점수와 같이 봤을 때 학생의 하프 모의고사 점수, 그리고 학생의 성실도, 오답과 오답 노트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까지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릴 거고, 여기서 저희 반에서 가장 특화된 관리는 플래너입니다. 국어 공부는 매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직 학생들한테 인지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 활용 자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오전은 오전대로 자느라 버릴 수도 있고, 또 숙제하느라고 새벽 늦게까지 공부했다가 온라인이니까 또 오후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자기 맘대로 시간 활용을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플래너에 자기 스스로가 국어 공부를 언제 할지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국어 공부를 그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했을 때 왜 못했는지 자기 공부 습관을 잡아나가는 플래너를 쓰게 될 겁니다. 당연히 피드백은 플래너 피드백이 계속 나갈 거고요. 이 플래너 피드백은 학생들이 이제 그 밴드에다가 찍어서 플래너를 꼭 올리는데, 학생들 굉장히 빠르게 잘 올리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과제와 플래너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1대1로 클리닉을 해주면서 학생한테 어떤 식으로 플래너를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떤 점이 어려운지까지도 저하고 그 다음에 조교쌤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국어 공부는 정말 매일 해야 되는구나, 매일 하지 않으면 이 양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거고요.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은 국어 공부를 꼭 할 수 있게 10주가 지나고 나면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너까지 해서 어머님들한테 매주 문자가 나갈 겁니다. 개별 문자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90주차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연습을 해서 3월 모평에 대비를 할 거고, 1주부터 8주까지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열심히 아이들이 작품을 공부하고 작품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수업이고, 독서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화제 찾기, 접속어 지시어, 문맥 이해하기, 맥락 잡기부터 구조 주제까지 해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가져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기본 문법을 다 훑어내는 진도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제가 문학에서 더 해야 되는 그 작품들 같은 경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무료 특강으로 계속 올려주고 확인하고 테스트 보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과제를 하고 오면 매주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수업 시작하고 15분 안에 올리지 않으면 그 점수는 아이들한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꼭 테스트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OX 테스트와 단답형 테스트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서술형이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어떻게 되는지 첨삭까지 끝내주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테스트 점수가 만약에 평균에 못 미친다, 우리 전체 대치동 아이들 전체 수업에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전화로 구두 테스트를 다시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과할 때까지 테스트를 다시 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과제가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과제를 다시 올릴지 다시 약속을 하고, 과제를 베끼지 않도록 첫 주에는 답만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해설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궁금한 점들을 저하고 물어볼 수 있게, 그리고 이 관리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밴드로 저희가 클리닉을 합니다. 현장에 오는 클리닉을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대면 수업이 되든 대면 수업이 되지 않든 클리닉은 대면 클리닉이 아니라 밴드 클리닉을 하는데, 시간을 정해서 밴드에 들어오면 30분씩 질문과 그리고 개별 클리닉을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순차적으로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시간에 들어온 4명이나 5명의 친구들에게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조심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말로 줘요. 그럼 학생들이 그 다음 주에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계속 성적을 올리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스스로가 선생님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고 선생님이 직접 관리를 해주니까 스스로 성적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리스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밴드 클리닉까지 제가 1대1로 모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 수업 자체는 학생들한테 이야기가 나오는 멘트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의 수업이 좋다는 거.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 제가 수업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어디에 강점을 두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이 퍼포먼스를 보고 집중할 수 있는지, 1시간, 2시간, 3시간의 이 수업 동안 학생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필기를 해서 끝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료입니다. 자료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이들한테 문제 짜깁기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수업과 관련된 문제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안 하고 싶지만 만약에 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온라인이 아니다, 온라인을 안 하고 비대면을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장 수업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계속 이 단계가 내려가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 같은 경우에도 수업과 무조건 연관된 자료만을 학생한테 줘서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수업 관리가 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관리입니다. 아이들이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게 과제는 물론이고 수업 제대로 들었는지까지, 그리고 과제에서 끝까지 못했을 때는 할 때까지 저희가 끝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기 가장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여기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카카오톡에 보시면은 이제 채널이 있어요. 저희 채널 이름이 국어하다 연구실입니다. 국어하다 연구실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하시면 국어하다 연구실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전화번호를 거기에 넣어주시면 제가 전화로도 통화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학부모님 전화번호와 상담을 원하시는 시간대를 이제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여기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조금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진행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수업은 일단 단계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단계가 내려가면 대면 수업이 가능해지면 바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선생님도 모셔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국어하다 연구실로 질문 꼭 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학원에서는 저희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에 수업이 있고요. 요때 딱 아이들이 들어와서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10주의 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강을 미룰 수 없어서 이번 주에는 비대면으로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개강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단계에 따라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학의 고전은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봤는데, 이번 방학의 고전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커리큘럼 안에서도 시조 같은 경우에는 고전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고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게 고전의 시조 부분, 외부 지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시조 부분은 고전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2학기 때 고전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2학기 커리큘럼에서는 아예 고전 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전을 좀 딥하게 들어가시고, 지금은 필수 작품들, 여기에서 같이 엮여 나오는 필수 작품들을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학생들이 고전에도 대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하시면 안 되지만 고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현대문학과 그리고 문법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당장 내신에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